자, 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개요입니다. 본 강좌는 생각을 깊이 하도록 하기 위해 논어를 마련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생각 보니까요, 여기 어,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 또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뭐 이렇게 생각이 나오는데, 어, 뭐 다른 수업에서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적 측면에 있어서 생각은 첫 번째, 뭡니까? 이 정보로 무장된 자, 정보. 이 정보로 무장된 자아예요, 자아. 자아는 뭡니까? 나잖아요. 네, 나. 정보로 무장된 자아가, 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정보로 무장되어 있어요. 정보는 뭡니까? 이것저것 아주 많이 배우는 거죠. 이 정보는 바로 지식이에요. 그죠? 이게 지식이잖아요. 지식이죠. 지식인데, 지식으로 무장된 내가 하나의 어떤 문제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왜 그렇지? 그죠? 속적으로 이제 질문과 의문을 던지고 난 뒤에 맨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의 의미로 관통하는 거죠. 즉,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개념. 여러분, 개념 알죠? 그죠?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개념화.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죠. 개념화. 이렇게 되는데, 이 개념, 자, 이 개념, 이렇게 되죠. 개념화예요. 개념화. 그래서 개념을 만들어가요. 개념화에서 요 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요렇게 해서 이제 한 대짜리 쌀 있잖아요. 쌀 한 대 될 때, 그거예요. 여기 보면 쌀 부어가지고 이렇게 쌀이 이만큼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밀에 해서 이렇게 동그란 막대기 있잖아요. 그죠? 평밀에, 평밀에 동그란 막대기. 요걸 가지고 샥 이렇게 샥 맨 위에 싹 이렇게 하죠. 해가지고 보통 보면 요 끝에 요 나무 크기만큼 요만큼은 이제 남겨두죠. 맞잖아요. 예전에 내가 엄마 따라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쌀 살 때 보면 한 대요, 두 대 할 때 평밀에 요 가지고 슉 하면서 맨 마지막 요 부분 남겨두더라고요. 그게 이제 참 요 맛이 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 남겨둬요. 근데 자 이렇게 샥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놔. 요게 평밀의 개자예요. 평밀의 개자. 평밀의 개자. 그러니까 이 군더더기 이런 거 샥 잘라버리는 거죠. 정리해 나가는 무엇일까? 이것과 이것을 해보면은 여기 나오고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축적을 하잖아요. 지식이 서로 이렇게 혼용이 되어서 혼합이 되고 융합이 되고 융복합이라 하잖아요.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로 나아갈 때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융복합적인 부분들이고 요거는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아는 거 있잖아요.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고 지혜는 이 지식이 서로
융복합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때, 요게 지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그래서 한자로 놓고 봤을 때도, 지식할 때는, 요게 지고, 지혜할 때는 뭡니까? 밑에 날일이 들어가요. 그죠? 요게 지혜 지자예요. 요거는 지식 지자죠. 알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 여기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편적인 하나의 암이라고 한다면, 요 날일까지 있는 요것은 지혜, 융복합적인 어떤 사유를 통해서 이것과 저것이 이 서로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터널을 빠져나가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지혜라고.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강좌는 고전을 통해서 철학 고전을 통해서 생각을 깊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논어를 마주할 것이고 또 논어와 함께 또 뭡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여러 몇 개의 어, 철학 고전을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좌는 동양철학 고전을 통해서 한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추하면서 그 속에서 바른 삶의 지혜를 모색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수업 계획서를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방금 얘기처럼 지식은 누구나 다가 이제 넣을 수 있어요. 있지만 지식을 지혜로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은 쉽게 다가오지 못하죠.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생각. 예,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강좌는 뭐 우리가 존재, 뭐 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큰 키워드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과 어떻게 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니 이제 그러니 이 존재와 관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데 의탁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 삶의 태도와 방식을 통해서 쭉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 철학고전이라고 하는 책에 많은 분량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제 뭐 거창하게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두려운 거는 이것 중에 하나도 안 못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나 나나 하나의 어떤 의미들을, 하나의 어떤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제가 이제 이 구절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고민해 나가듯이 여러분들도, 나를 통해서, 이해되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내밀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가치와 의미로서 분석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들을 꼭,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뭡니까? 의미 있는 삶이라 내가 서 있는 지점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맞습니까? 내가 서 있는 지점을 아는 거.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이 주제도 모른다, 이러잖아요. 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그럼 실수를 안 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모를 때, 모르는 게 아니죠. 이 오만방자 또는 뭐 에이 뭐 이런 가벼운 생각들로서 이런 그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자칫 이 다른 사람과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스스로를 낮추고, 그죠? 낮추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놓치게 되면, 일정 부분 문제가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50도 지나서 60 가까이 지금 됐습니다. 진짜 내일 모레 60입니다.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거더라고요. 내가 서 있는 지점, 알기. 내가 서 있는 지점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죠?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수업의 목표, 인문학 열풍이라고 할 만큼 책은 노노맹자대학 고문진보 명심보가 예. 이번 학기에 이제 자율연구학부에서는 뭐 제가 이제 고문진보도 읽어보고 명심보감도 지금 이번 학기에 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의 수업에는 이 고문진보, 명심보감, 뭐 주역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음,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어, 그 철학 고전 중에서 몇몇 책이라도 한번 이제 좀 깊이 있게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양 철학 고전에서는 주로 이제 논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거든요. 자, 아무튼, 자, 고문진보, 명진보가 등 고전을 통해서 리더십과 인성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강의가 넘쳐나고 그런 만큼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져 가고 있다. 고전을 읽으면서 나와 타인에 대한 삶에 대한 관심을 넓혀가는 인문적 즐거움을 만끽하기에는 경향이 높다. 논어를 통해서 한자에 매몰되지 않고 자간, 이러면 글자 사이죠. 글자 사이의 사이에 담긴 자간에 담긴 이래야 되겠다, 그죠? 예, 자간에 담긴. 요거는 자간의 사이에 이러면 이 사이간자가 있으니까 동의 반복 같은 뜻이 반복이 되는 거죠. 처갓집 이러면 처가 이러면 집가자잖아요. 근데 처갓집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가 처 아내의 집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본가 이래야 되죠. 본댁 이러면 안 되죠. 본댁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집을 높일 때 댁이라고 하고 내 집을 이야기할 때는 가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성씨를 이야기할 때 씨라고 하듯이 어, 우리 집은 가라고 이렇게 하죠. 평산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산신시, 나는 평산신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 쌍놈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의 언어 문화 속에서 굉장히 그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압존법이에요. 압존법. 나를 낮추는 것이죠. 나를 낮추는 거. 그래서 내 아버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고 이제 해야 되는 것처럼, 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낮추는 겸양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언어 속에서 이미 뭡니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죠? 이 아까 여기처럼 내가 서 있는 지점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철학적 메시지, 삶의 태도,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 압정법, 언어 속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TV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자신의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드라마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요. 사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작가가 이 압정법을 모르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작가가 모르는지 아니면은 그, 어, 대사를 하는 그 사람이 모르는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연예인들이 그 삥 둘러싸 가지고 TV에 나와 가지고 뭐 온갖 잡담 뭐 쓸데없는 소리 막 해대고 막 이런 그 프로들 보면 거기 보면 뭐 자신의 아버지를 두고 아버님이라고 하고 뭐 그런 이 참 제대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뭐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상대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 상대의 그 교양의 깊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서는 나 스스로가 조심스러워. 그죠?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 예, 그렇게 살아가면 실수를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논어를 통해서 한자에 매몰되지 않고 작은 배당, 자간에 담긴 삶의 메시지를 드러내어 그것을 오늘의 나의 삶과 연관지어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동강자는 동양 철학 고전을 읽는 강자이다. 따라서 주역, 식영, 논어, 맹자, 노자, 장자 등의 문헌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동양 철학 고전을 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야 하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동양 고전은 부분과 전체라는 측면에서 각 책은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기적으로 사유가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진짜 공부해 보다 보면 부분과 전체가 서로 하나가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동양과 서양이 각각 다른 것 같지만요. 세부적으로 탁 들어가 보면요. 하나의 그것은 지역은 달라도 생각은 비슷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서양 철학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동양 철학과 닮아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논어와 관련되어 있는 책이 있고요. 이제 요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논어를 사서 읽고 싶으면 이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서 논어를 사면 그렇게 뭐 흠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아까 이제 앞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강의에 관해서는 모든 자료가 다 제공이 됩니다. 예, 그러니 그 제공되는 강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읽고 또 쓰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포트의 경우에는 이제 이 발표는 기본적으로 안 되죠. 그죠? 이제 안 되니까 리포트로 하는데 매 시간 수업했던 부분에서 이제 매 시간 수업한 분량 있죠. 저기 한문, 원문으로 된 이 부분들을
노트 필기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음, 노트 제출을 12월 9일까지 하겠습니다. 12월 9일, 12월 9일까지 12월 9일에 수업 중에 배운 문장들을 요런 거죠. 요런 겁니다. 이제 요런 문장입니다. 불분이어든 불개하며 불비어든 불발하며 그 이루에 불이 사무간이면 즉 불구야니라 이렇게 되죠. 요런 문장들이에요. 이런 문장들을 배우면 요거를 3번 쓰는 거예요. 3번. 3번. 3번씩 써서 대학 노트에 3번씩 써서 학기 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런 거는 이제 적지 않아도 되고 요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 요 문장 이러면 요 문장을 적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배운 부분들을 어, 3번씩 이렇게 수업 마치고 난 뒤에 써서 대학 노트에 써서 그것을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리포트 점수예요. 언제라고요? 예, 리포트는 언제? 10, 12월 9일 제출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월 9일 날 제출하는 것으로 예, 하겠습니다. 자, 자, 아까 이제 앞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뭐, 노노, 성인 분자 얘기 뭐 쭉 하면서, 자장, 이제 안현이라고 하는 인물, 안현이라고 하는, 이 이제 노노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가지고 이 공자의 제1제자가 안현이거든요. 이 안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얼마나 어떤 그 학문적인 그 부분들을 지니고 있었고, 공자가 안현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논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 이제 어떤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추해보는 이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장과 자하인데 이 어찌 보면 이제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이 자장과 자하는 자장은 굉장히 그 빠르고 똑똑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공명심이 굉장해요. 남들의 앞에 서고자 하고 남들의 위에 서고자 하고 남들보다 더 나아야 하고 이런 어떤 인물이 바로 이 자장이에요. 근데 이 자하는 진득한 인물이에요. 진득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장과 자하는 아주 반대편에 놓여 있는 인물이고 학문적으로도 자하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 자, 그래서 자장과 자하에 대한 부분들을 논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그죠? 안현과 같은 유형의 사람인가? 아니면 자장과 같은 유형의 사람인가? 아니면 저하와 같은 유형의 사람?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제아라고 하는 인물. 이 제아를 통해서, 제아는 말 잘해요. 네, 말 잘해요. 예, 근데 공자의 욕을 가장 많이 얻어먹은 인물이 바로 제아. 자, 수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까지 이렇게 하고, 논어 학위편 일장은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논어 학위편 일장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주역, 그 다음에 맹자, 시경, 장자, 뭐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강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 수업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영상, 이 제작된 영상들은 이제 지난 학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그 강의를 했던 자료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 학기에 동양 철학 고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영상을 찍은 이번 학기에 찍는 영상은 오늘 찍고 7주차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만나보면서 시험, 중간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양철학 고전 읽기 멋지게 한번 이제 배워보시기 바라고요. 좋은 공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리포트는 매 수업마다 이제 하는 고전 문장들을 익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만나서 반갑고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